자, 우리 이어서 한번 볼게요. 네. 우리가 이제 식으로 살짝 한번 봅시다. 그래프로 한번 봤는데 여기 45도 선이라는 게 이게 나름 의미가 있죠. 근데 이제 총 공급을 뜻하는 거야. 그러니까 공급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자, 총수요인데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총수요, 총 지출이라 쓸게. 그럼 정부가 총 지출을 이렇게 증가시키게 되면 요게 직각이어서 길이가 똑같습니다. 이렇게요. 근데 만약에 기울기가 생긴다 그러면 기울기는 이제 어디서 생깁니까 하면 소비함수에서 생긴다라고 할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돼서 이렇게 이 증가하는 크기는 똑같이 맞춰야 돼. 처음에 보실 때 그래프가 좀 익숙하지 않을 때는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되나 할 수 있는데 요거는 맞춰야지. 왜 요게 이만큼이 정부 지출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어진 소득 수준에서 정부 지출을 이만큼 증가시키면 그래프가 상방으로 절편만큼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얘가 쭉 연장선상에서 이렇게까지 증가하니까 45도선하고 만나는 국민소득의 증가 크기가 이만큼까지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얘는 정부 지출 증가시킨 거에 M이라고 쓸게요. M이 승수, 멀티플라이어의 약자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살짝 이거를 식으로 한번 볼게요. 자, 우선 총 지출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C, I, G 순수출은 없다고 그럴게요. 아니면 순수출도 우선은 넣어놓고 얘가 Y 총 공급하고 같아지는 여기 어차피 Y는 따라오니까 Y라고 할게요. 자, 소비함수를 구체적으로 씁니다. 소비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C0에다가 스몰 c의 Y 이렇게 쓰고요. 투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독립투자만 있다라고 하고요. 정부 지출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하면 얘도 그냥 G0라 하고요. 순수출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얘도 수출 빼기 수입 쓸게요. 수출을 X로 하고요. 수입을 그냥 M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이거를요 우리가 다 식을 집어넣어서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 총 공급은 45도 선이니까 Y랑 같아서 이 앞에 기울기 1 이렇게 생략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Y라고 쓰셔도 되고 저걸 다시 쓰면 C0 스몰 c의 Y. 이게 소비함수네. 투자는 I0, 정부 지출은 G0, 수출 빼기 수입 이렇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구하려는 게 뭐냐면 수평축에는 Y만 우리가 관심 있는 변수야. 요거 값을 우리가 또 찾고 얘가 우리의 관심사가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 얘가 Y가 있고요. Y로 정리해서 풀면 국민소득 값을 구할 수 있는데 여기 Y가 있죠. 이거 값이 이쪽으로 넘어가면 돼. 여기 1이네. 그래서 1 마이너스 스몰 c에 Y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요거 넘어가면서 CY가 넘어가니까 마이너스부터 넘어가고요. 자, 그러면 얘는 C0 그대로 쓸게요. 나중에는 뭐 그러려니 하겠지만 처음이니까 이렇게 써주시죠. 이렇게. 여기서 이제 국민소득을 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따라서 Y 값을 구합니다. 그러면 얘가 1 마이너스 스몰 c분의 1 이렇게 되고요. 대괄호로 묶을게요. C0 더하기 I0 G0 이게 좀 반복되는 거긴 하지만 처음에는 귀찮더라도 이렇게 좀 써주세요. 그래야지 이제 좀 몸에 체화가 되는 게 있네요. 자, 이러니까 우리가 알 수가 있어. 만약에 정부 지출을 증가시켰다 합시다. 이렇게 델타 G만큼 증가시켰어요. 그러면 요게 이제 증가하는 거지. 그래서 델타 G만큼 증가했을 때 얘가 Y의 몇 배 효과가 됩니까? 얘가 바로 승수 효과가 되는 거지. 이걸 우리가 앞에서 스몰 m이라고 쓴다고. 그러면 국민소득이 얼마나 증가합니까? 그러면 우리 딴 거는 변화가 없어. 딴 거는 변화가 없으니까 여기서 이제 핵심만 잘 본다 그러면
델타 y는 1 마이너스 c분의 1 해서 델타 g 얘만 변하는 거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스몰 c가 한계 소비 성향이죠. 기울기예요. 0.8이면 그러면 1 마이너스 0.8분의 1 하면 0.2분의 1이니까 5 이게 5배만큼의 효과를 보는 거야. 즉 정부 지출을 100만큼 증가시켰다라고 하면 얘가 5배 효과니까 국민소득의 증가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500 이렇게 되죠.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면 소비가 한계 소비 성향이 0.9이면 그럼 승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0.9분의 1 이렇게 되면 10배의 효과를 보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이 소비가 한계 소비 성향이 빵이야. 빵이면 얘가 뭐야? 이쪽에 보시면 이거지 이거. 이게 기울기가 없잖아. 그래서 이 경우가 한계 소비 성향이 빵일 때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렇죠? 요거의 한계 소비 성향이죠. MPC야. 소득이 증가했을 때 소비의 증가가 하나도 없는 거야.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스몰 c가 빵이니까 어떻게 돼? 1 마이너스 빵분의 1 하면은 뭐 1배, 1배가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정부 지출 100 증가시키면 기울기가 없으니까 요만큼만 증가하고 요 크기는 정확하게 같은 100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요거 좀 잘 보시고 그래프로 표현하면 한계 소비 성향이 클수록 정부 지출 증가시켰을 때 파급 효과가 더 큽니다. 그래서 MPC가 클수록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정부가 경기 침체 하에서 뭔가 경기 부양책으로 막 일거리를 만들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승수 효과는 크게 됩니다. 커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제 대공황 상황에서도 그거 보셨습니까? 영상 올려둔 커맨딩 하이츠 보시면 대공황에서 경기 침체에 사람들이 일자리를 못 구하고 다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일거리를 만든다니까. 이 정부 지출 증가시키는 게 공고가 붙는 거야. 인터넷과 이렇게 벽보에 붙어서 여러분들 정부가 좋은 일을 하려고 합니다. 댐을 건설해야겠어요. 고속도로를 건설해야 되겠습니다. 댐 같은 거 토목 사업 아니겠습니까? 댐 건설하게 되면 홍수 방지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등등 좋은 효과가 있으니까 이런 사업을 일으키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새벽 시장에 가서 뭐 일거리 없나 해서 제발 일 좀 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데 정부가 일거리 만드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지. 멀리서 일거리 생기니까 막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댐 건설하게 되니까. 그래서 바글바글 몰려들게 되고 이 댐 건설할 때 아침에 다 이게 뭐 곡괭이랑 삽을 들고 했겠지. 지금 같은 경우에 포크레인 이런 걸로 막 하지만 다 와가지고 삽자루 안고 막 해. 그래서 이쪽에 땅을 파는 거야. 그 땅을 깊숙하게 이렇게 팠어요. 이렇게 팠지. 팠더니 일했으니까 점심시간 됐습니다. 식사하시죠. 밥도 거기서 준대 정부가. 이거 웬일이야. 밥도 주고. 근데 여기다 흙을 이렇게 팠는데 위에 감독관이 딱 나오더니 아이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요 지도를 잘못 봐서 이쪽을 파야 되는데 여길 팠네요. 자 오후에는 이거 잘못 판 거 다시 메꿉시다. 그 다시 이렇게 메꿨어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땀을 흘려가지고 아침에 땅을 파고 오후에 땅을 다시 메꾸고 그랬더니 한 게 없네. 없잖아. 그냥 팠다가 다시 메꿨어. 근데 나름대로 자기가 잘못한 건데 일은 했으니까 돈을 주는 거야. 이렇게 돈을 줘요. 내일 다시 오세요. 이쪽을 파야 되니까 다시 또 일거리 생기는 거지. 그 내가 집에 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돈을 받았는데 정부 지출 그냥 돈을 줄 수는 없지. 그냥 주면은 그러니까 그래서 일거리를 억지로 만드는 거야. 사실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모여 3, 4, 5 모여 다니시면서 이게 쓰레기 줍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그분들한테 뭔가 보조를 해주려고 하는데 그냥 막 줬다가는 이게 애매하니까 그래도 뭔가 쓰레기를 주는 그런 큰 일은 아닌데 그러면서 돈을 주게 되는 거지. 그럼 이 사람들이 소득이 이렇게 생겼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집에 갈 때 아유 간만에 빡시게 일을 하니까 뭔가 어떻게 뭐 형씨 뭐 같이 우리
치맥이나 하나 할까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가면서 치킨 맥주와 같은 소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코로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길거리에 사람들이 없는 거야. 전에 코로나 때 여러분 학교 여기 와보신 적 있나요? 그때는 보니까 그쵸, 강의실도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 찍거나 또 뭐 혼자 있는데도 마스크 쓰고 있고 아무튼 뭐 그런데 이제 학교 정문 앞을 이렇게 쭉 다니는데 이게 뭐 학생들이 없으니까 그냥 다 뭐 그냥 문을 열기도 그렇고 열어놓긴 하지만 뭐 그냥 안 팔리는 거지. 근데 이렇게 갑자기 사람들이 돈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소비를 증가하게 되고 또 여기서 자기네들이 치맥만 먹고 그냥 즐기기에는 또 그래요. 왠지 가족이 생각난다고 집에 혹시 있으면 부인이나 와이프나 자녀들한테 아이고 맥주는 아니지만 치킨 같은 것도 한 번도 못 사줬으니까 가면서 치킨도 포장 하나 또 해주세요. 이렇게 된다고. 소비가 증가하게 되니까 이 치킨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갑자기 또 돈이 생기는 거지. 그럼 치킨집에 있는 사람들도 간만에 뭐 치킨집 하니까 가족들은 치킨을 많이 줄 수는 있겠지만 다른 거 이제 소비를 할 수가 있게 되니까 경제 뭔가 활력이 이 사람들 표정이 어땠어요? 표정이 꿀꿀했어요. 원래 그 이전에는 일이 없어서 오이씨 어떻게 살지 이런 상황인데 요런 댐 건설 사업하면서 돈을 준 다음에 치킨도 먹고 하니까 표정이 어떻게 돼요? 밝게 변하는 거야. 뭔가 활력이 생기는 거지. 꿈과 희망도 생기고. 그러니까 정부가 가만히 보니까 정부 지출을 증가시켰을 때 사실은 100만큼 증가시켰는데 그게 100의 효과에서 끝나면 그닥 뭐 놀라운 게 아닌데 아니 약간 나비 효과처럼 몇 배 이상의 효과가 생기게 되었고요. 특히 그러니까 케인즈는 대공황 상황에서 이렇게 소비를 많이 할수록 승수 효과가 커져. 그러니까 소비가 좋은 것이요 해서 소비가 미덕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절약이라든가 저축 이거 하면 안 좋은 거야. 우리 계속 얘기하지만 코로나 때 사람들이 절약과 저축을 하게 되니까 소비를 안 하다 보니까 식당이라든가 자영업하는 사람들 그것도 더 힘들게 되는 거지. 그래서 오히려 저축은 절약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자, 소비를 해라. 내가 소비하면 그게 딴 사람들이 소비할 수 있는 구매력, 힘이 되고 그 사람도 소비하게 되면서 경제가 이렇게 잘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식으로 표현했는데 요거 시험 문제 낼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계산하세요 낼 건데 실제 시험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숫자로 해서 하는 것도 내볼게요. 오히려 더 쉬워. 소비가 뭐 100 플러스 0.8y다. 투자는 100이다. 정부 지출은 100이다. 순수출도 뭐 100이다.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혹시 균형 국민 그래프도 좀 그리실 줄 아셔야 돼. 근데 그래프는 아까 본 것처럼 얘만 기울기 있고 다 수평으로 그리면 되겠지. 자, 이때 1번 뭐 균형 국민 소득을 구하세요. 이렇게 이걸 구하세요. 그럼 이렇게 보면 되지. y는 저기 있는 것처럼 c, i, g 순수출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는 식으로 이렇게 집어넣었지만 저기 보시면 소비 100 플러스 0.8y 더하기 투자는 100 정부 지출 100 순수출도 100 이렇게 해요. 오케이? 자, 그러면 y 값이 이렇게 있는 거 전리 넘어가요. 넘어가니까 1-0.8 y는 0.2y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 다 더하면 어떻게 돼? 400입니까? 400 이렇게 되니까 따라서 균형 국민소득은 0.2분의 400 5배가 되는 거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냥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돼 있다가 우리가 요거 확인하려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정부가 정부 지출을 200으로 증가시켰다고 하면은 이 100만큼 증가한 거지. 두 번째, 정부 지출이 추가적으로 100만큼 증가했을 때 국민소득은 얼마나 변하니? 그러면 저게 200으로 변했으니까 얘가 200이 될 것이고요. 요거 다 더하면 이게 500이네. 500 이렇게 되니까 아까 한 것처럼 이게 5배 되는 거 아니야? 2000에서 2500 이렇게 될 거예요. 아까 요거 값은 2000이 되었을 텐데 새로운 이렇게 되면 이게 2500이 됩니다. 그러면 y가 얼마나 증가했어? 이전보다 500이 증가했지. 그러니까 정부 지출이 100만큼 증가했을 때 국민소득의 증가 효과는 500 5배 증가한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정도까지 문제를 내긴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약수령, 서술형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간단 계산하는 거 요런 것들은 뭐 문제 낼 테니까 그냥 요거 식 몇 번 써 보시고 그냥 글쎄 뭐 그냥 뭐 다른 도서관에서 원론책 문제 찾아보셔도 되는데 뭐 그럴 것까지도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냥 요 수업 시간에 했던 필기한 것만 잘 따라가시면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림 그리는 거 네, 그렇게 봐서 기울기가 빵일 때에 비해서 기울기가 커짐에 따라서 승수가 커지는 저걸 45도 모형이라 그래요. 저거 약간 크로스 된다 해서 뭐 크루그만 책 교수님 책에서는 십자가 모형으로 번역을 했는데 그냥 뭐 크로스 다이어그램 해서 45도 그래프 이렇게 단순 모형으로 뭐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거기 보시면 교재에 324페이지 나와 있고요. 거기 중간에 승수식 나와 있어요. 1-MPC분의 1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좀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할게요. 그리고 승수에 거기 정책적 의미 나와 있는 것처럼 몇 배 이상의 효과가 생기는 것이고 이럴 때는 정부가 경기를 부양시키는 괜찮은 얘기가 되는 거니까 정부 정책, 정부 개입에 대해서 효과를 봤네. 여기서 케인즈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공급 곡선은 우리 다음 시간에 하고요. 원래는 좀 빠르게 좀 해서 챕터를 끝내려고 했는데 별로 어려운 건 아니니까 여기까지 좀 그래도 승수라는 효과가 중요한 거니까 임팩트 있게. 그래서 우리가 한국은행에서 산업연관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산업을요 막 쪼개가지고 뭐 철강, 시멘트부터 정보통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면 반도체나 AI 아니면 보통 우리가 관광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여기 AI 산업이 여기 꽂혔다고 할게요. 그럼 우리가 각 정부가 R&D 관련한 AI에 충격을 딱 주게 되면 이게 금으로하고 비슷해. 그래서 이게 옆에 이렇게 몇 배 효과의 파급 효과를 미치게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가끔 보면 요 승수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나라가 만약에 또 어떤 관광 산업을 육성할 때 아니면 월드컵이나 올림픽을 열었을 때 그러면 여러 가지 고용 창출이라든가 그런 효과 같은 거 할 때도요.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이거 하나만 얘기한 건데 요 산업을 다 매트릭스로 이렇게 만들게 되면 그 미치는 효과들을 이렇게 띡띡띡 해서 대충 물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한계 소비 성향 이런 등등등이 뭔가 고정돼 있을 때 그게 막 실시간으로 변하면 이게 뭔가 예측할 수 없는데 근데 어느 정도 추정은 할 수가 있다. 그런 데 많이 활용할 겁니다. 그 정도만 우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시험 범위는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총수요까지 얘기하고요. 앞에 봤던 개념 그래서 경제 원론이니까 개념하고 그냥 이런 흐름 내용 정도만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시험 관련해서 질문사항 있으세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분반은 안 해도 될 것 같긴 하네. 그래서 그냥 요 강의실에서 조금 앞뒤 간격 이렇게 떨어져서 뭐 시험 감독 제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감독하게 되면 그쵸? 뭐 조교분이 올 수도 있고 제가 가능한 한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시험 감독 이렇게 해서 할 테니까 시험과 관련해서 연필로 써도 되고요. 계산기는 뭐 쓸 일 없을 것 같아. 이거를 글쎄 100 더하기 100을 계산기에서 하는 건 좀 그냥 암산으로 할 수 있는 거니까 계산기 필요 없을 것 같고 제가 답안지도 드릴게요. 답안지 드려서 거기다 쓰는 걸로 할 테니까 그렇게 보시고 휴대폰은 쓸 수 없는 걸로 할게요. 혹시 외국인 학생들은 뭐 이게 단어가 해서 가끔 그런 경우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사진 찍어가지고 GPT에게 물어보면은 막 풀어주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되는 걸로 하고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개별적으로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하시고 출석 못하신 분은 나오시고요.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예.